단돈 100만 원. 임신해서 몸뚱이만 무거운 와이프 팔 테니까 사가라. 술에 취한 남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막말로 노래방 도움이라도 뛰어서 돈 좀 벌어오면 좋겠다니까. 돈 너무 많이 나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맥주캔을 흔들던 그 남자는 자기 앞에 앉은 후배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배를 안고 주방에 서 있던 여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농담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후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100만 원 지금 당장 줄 수 있으면 데려가. 데리고 있기 버겁다. 순간의 정적. 그리고 후배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송금할게요. 휴대폰을 꺼낸 후배의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송금 완료. 100만 원.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를 지었지만 곧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냐? 아니요, 형이 먼저 제안하셨잖아요. 후배는 일어서서 주방에 서 있던 여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가시죠.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황당한 거래의 시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의 이야기.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거래는 정말 단순한 농담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세라는 배를 부여잡고 복지센터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불러올수록 몸은 무거워졌고 퇴근길은 갈수록 고됐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뒤에서 동료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의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어르신이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라는 그 손을 다시 한번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묵은 음식 냄새. 거실 소파에는 남편 기태가 누워 있었습니다. 게임기 컨트롤러를 손에 쥔 채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기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세라는 대답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도 뭔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야, 밥은 언제 돼? 소파에서 기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세라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맥주캔을 손에 든 채 조금만 기다리라고? 나 배고픈데? 지금 하고 있잖아. 임신했다고 다야? 임신해서 몸만 무거워져서 큰일이네. 차라리 술집이라도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지. 사회복지사가 뭐냐, 사회복지사가. 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해질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태는 비웃음을 흘리며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움직였습니다. 30분 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많지 않지만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기태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안 맞네. 미안해. 다시 할게. 다시는 무슨. 그냥 먹어야지. 배고픈데. 기태는 짜증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를 감싸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결혼하면서 모든 걸 기태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니,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정민호. 고향 후배였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이번 주에 그쪽 지나갈 일이 있는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들러. 밥 먹고 가. 민호는 착한 후배였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랐고 세라를 친누나처럼 따랐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자주 연락했지만 결혼 후로는 뜸해졌습니다. 기태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남자 후배가 왜 집에 와? 보기 안 좋아. 그 한마디에 세라는 민호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라도. 거실에서 기태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호가 찾아오는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민호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세라는 아침부터 조심스럽게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기태는 소파에 누운 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후배 온다고 했지? 응. 저녁 먹고 갈 거야. 남자 후배? 기태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앤데. 동생 같은 애야. 흥? 뭐 어쩌라고. 기태는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세라는 한숨을 참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나. 밝은 목소리와 함께 민호가 현관에 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누나가 임신하셨다고 들었어요. 몸조리 잘하셔야죠. 민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라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자 기태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 왔어? 형부, 오랜만입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기태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앉았습니다. 앉아. 밥 곧 될 거야. 세라는 민호를 자리에 앉히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나물 몇 가지. 세라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우와, 누나. 이거 다 만드셨어요? 응. 많이 먹어. 민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맵기만 하네.
미안해. 내가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었나 봐. 제 입엔 딱 좋은데요. 정말 맛있어요, 누나. 민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기태는 민호를 힐끗 쳐다보더니 맥주캔을 따서 마셨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민호는 밝게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기태의 냉랭한 반응에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형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별일 없지. 일은 잘 되세요? 일? 일이 뭐가 있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기태는 비웃듯 말하며 맥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라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호와 기태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태는 계속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미 5캔째였습니다. 야, 민호야. 네, 형. 너 카페 한다며? 장사 잘 돼? 그냥 그렇게 벌어먹고 살 정도예요. 돈 좀 있겠네. 민호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형, 술 좀 그만 드세요. 누나가 임신 중이잖아요. 임신? 임신했다고 뭐가 달라져? 오히려 더 힘들어. 돈은 안 벌어오지, 집안일은 제대로 못하지. 세라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사실이잖아. 사회복지사가 뭐냐고. 남 도와주느라 정작 집안은 엉망이야. 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형, 저 그만 가볼게요. 야, 잠깐만.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할게. 기태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야, 내 마누라 살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호로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형, 그게 무슨 100만 원에 팔게. 어때? 싸지? 기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하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부엌에서 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기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뭐? 지금 바로 송금할게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10초 뒤, 띵. 기태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기태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나? 아니요. 형이 먼저 제안하셨잖아요. 그리고 형은 방금 누나를 100만 원에 판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세라는 부엌 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가시죠. 세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단 1초 그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따라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야야, 너 어디가? 기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 이웃집에서 한 여자가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노미경. 그녀는 벽에 귀를 대고 방금 전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증거로 남겨야겠어. 미경은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민호의 차를 타고
그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의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손님은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맞은편에 앉아 세라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부가 원래 저렇게 심했어요?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 세라의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짜증을 내는 정도였어. 일이 안 풀린다고, 돈이 없다고. 그러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만 마시면 욕을 했어. 처음엔 참았어. 힘든 시기니까 지나가겠지 싶었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졌어. 일도 그만뒀고 집에만 있으면서 게임만 했어. 돈은 내가 벌어오는데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했어. 임신한 걸 알았을 때는 정말 기뻤어.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더 심해졌어. 임신했다고 돈만 처먹는다고 몸만 무거워졌다고 매일 그런 말을 들었어. 나도 사람인데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아픈지.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나, 그건 가정사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뭐? 폭언도 범죄예요. 게다가 오늘은 누나를 돈으로 거래했잖아요. 그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고 증거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겠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안 돼요.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누나, 이대로 참고 사시면 안 돼요. 아기도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세라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갈 곳이 없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누나가 변호사예요. 인권 전문 변호사거든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무료로 해줄 거예요. 변호사? 네. 이런 케이스 많이 다뤘어요. 누나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증거로 움직이면 돼요. 민호는 누나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이 밤에 왜? 누나, 급한 일이야. 지금 상담 좀 부탁해도 돼? 무슨 일인데? 내 친구가. 아니, 내가 아는 분이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다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소 보내. 지금 갈게. 30분 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민호야, 누나 왔어? 다온은 세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다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라예요. 다온은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폭언, 무시, 임신 중에도 계속된 학대, 그리고 오늘 있었던 100만 원 거래.
다온은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이체 내역, 뭐든 좋아요. 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온은 잠시 생각하더니 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해요. 네. 세라 씨, 감정으로 싸우면 져요. 법은 증거로 움직여요. 지금부터 남편의 폭언을 녹음하고 문자를 캡처하고 모든 걸 기록하세요. 하지만 무서우시죠?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아니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 다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는 배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민호도 있잖아요. 민호가 세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요. 다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볼까요? 다온은 노트북 화면을 세라 쪽으로 돌렸습니다. 첫째, 녹음. 남편이 폭언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녹음하세요. 몰래요. 둘째, 문자. 모욕적인 문자가 오면 절대 지우지 말고 캡처하세요. 셋째, 이체 내역. 오늘 100만 원 거래 내역은 민호 씨가 갖고 있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증인. 이웃이나 지인 중에 남편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미경 씨가 있어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렸을 거예요. 좋아요. 나중에 증언을 부탁해 보세요. 다온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세라 씨,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참으세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법이 당신 편이 돼요. 세라는 다온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단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날 밤, 세라는 민호의 도움으로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세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녹음기, 문자 캡처, 이체 내역, 증거부터 모으자. 그리고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맥주캔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기태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 기태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세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집에 있었어. 친구? 어떤 친구? 복지센터 동료. 기태는 비웃었습니다. 아? 동료? 어제 그 새끼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보로 보여? 기태가 다가왔습니다. 세라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말 아니야. 임신한 주제에 밖에서 자고 다니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세라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돈이나 벌어와. 복지센터에서 받는 월급으로 뭐 하겠어. 나가 죽어라, 진짜. 알았어. 밥 해줄게.
세라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태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세라는 부엌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임신한 주제에 나가 죽어라. 모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첫 번째 증거 확보. 세라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녹음 완료했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모으세요. 최소 5개 이상 필요해요. 세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세라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기태가 폭언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만 처먹는 게 뭐가 대단해. 사회복지사가 뭐냐? 그냥 거지 돕는 거지지. 임신했다고 여왕 된 줄 아나. 모든 말이 파일로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캡처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태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집에 언제 오냐? 밥도 안 차려놓고 어디 있어? 빨리 와. 안 그러면 너 후회할 줄 알아. 세라는 모든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일주일 뒤 세라는 옆집 노미경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옆집 사는 세라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은 세라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세라 씨.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미경의 집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저희 집에서 나는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들었어요. 벽이 얇아서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렸어요. 어떤 소리요? 욕설이요. 그리고 물건 던지는 소리. 세라 씨가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세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주머니,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혹시 녹음하신 거 있으세요? 미경은 잠시 세라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이게 뭐예요? 저도 참다 못해서 녹음했어요. 특히 그날 밤 100만 원에 판다는 소리 들렸을 때 그건 꼭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경이 USB를 세라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꼭 써요. 이런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세라는 USB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혼자서는 못 이겨요. 도움을 받아야 해요. 세라는 미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다온과 민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의 한 구석,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모은 증거예요. 세라는 휴대폰과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다온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5개, 문자 메시지 캡처 10개, 그리고 미경이 준 USB 파일. 다온은 노트북으로 모든 파일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접근금지 명령과 고소 모두 가능해요. 특히 이웃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에요. 100만 원 거래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요. 다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왜요? 더 큰 걸 잡아야 해요. 다온은 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라 씨, 남편이 곧 연락할 거예요. 100만 원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지금 돈이 궁할 거예요.
그러면 민호 씨에게 협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100만 원을 받았으니 불륜으로 고소하겠다고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법적으론 불가능해요. 하지만 남편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다온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때까지 참으세요.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해요. 그래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세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해볼게요. 민호가 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무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고마워, 민호야. 그날 밤 세라는 다시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증거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든 파일이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곧 끝나.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기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모든 걸 끝낼 마지막 증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민호는 카페 정리를 끝내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었습니다. 손님도 많았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세라 누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세라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났어. 걱정 마.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박기태.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민호야. 기태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형, 너 지금 뭐해? 카페 정리 중이에요. 그래, 장사 잘 되지? 그냥 그래요. 하, 겸손하긴. 그날 100만 원 바로 쏘는 거 보니까 돈 좀 있는 것 같던데.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통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상됐습니다. 그건 그냥, 야, 근데 말이야. 기태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날 100만 원 진짜 받은 거 맞지? 형이 계좌 확인하셨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요? 내 마누라를 데려갔잖아. 법적으론 아직 내 아내야. 근데 너랑 같이 있다는 거, 이거 불륜 아니야? 민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온 누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협박할 거예요. 그때 녹음하세요. 민호는 조용히 휴대폰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형, 그건 형이 먼저 판 거잖아요. 판 게 아니라 농담이었어. 근데 너는 진짜로 돈을 준 거고 형이 받으셨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말이야, 이거 법적으로 따지면 불륜이야. 알지? 불륜으로 고소하면 합의금 꽤 나와. 기태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한 1,000만 원쯤은 되겠지? 나도 돈 좀 만져야겠어. 요즘 팍팍하거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돈 내놓으라는 소리야.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경찰서 가서 불륜이라고 신고하면 너 끝이야. 형, 저는 누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믿어? 같이 있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건 형이. 시끄러워. 어쨌든 나한테 1,000만 원 줘. 그럼 조용히 넘어갈게.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민호는 녹음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 당신이 지금 저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 이게 협박으로 들려? 그냥 합의하자는 거지. 형, 당신이 누나를 100만 원에 판 겁니다. 그건 형이 먼저 제안했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불륜이 될 수 없어요. 야, 너 지금 말대꾸하냐? 좋아. 그럼 경찰서 가자. 내일 당장 신고할 거야. 그러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 그 말 다 녹음됐어요. 뭐? 방금 형이 저한테 1,000만 원 요구한 거, 협박한 거, 전부 녹음됐어요. 저는 지금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고 녹음 앱도 켜져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너. 형, 누나를 100만 원에 판 것도 증거 있어요. 이체 내역도 있고 그날 대화도 이웃이 녹음했어요. 그리고 형이 누나한테 한 폭언도 전부 녹음되어 있어요. 기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형은 지금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게다가 배우자 학대, 모욕죄도 추가될 거예요. 야, 이 새끼가. 욕설도 녹음되고 있어요. 계속하시겠어요?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 저는 누나를 도와줄 거예요. 법적으로요. 변호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형이 지금까지 누나한테 한 모든 것 법정에서 밝혀질 거예요. 너 감히. 저는 감히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누나는 더 이상 형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민호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즉시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세라와 다온에게 전송했습니다. 협박 녹음 확보했습니다. 3분 뒤 다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완벽해. 이제 움직일 때야. 정말요? 응.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갈 거야. 세라 씨한테 연락해. 같이 가자고. 알겠어요, 누나. 민호는 바로 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저예요. 민호야, 파일 받았어. 고마워.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요. 다온 누나가 같이 간대요. 정말? 네. 이제 끝이에요. 누나가 자유로워질 거예요. 세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누나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어요. 통화를 끝낸 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그날 밤 세라는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끝나. 조금만 더 참자.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기태의 협박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1,000만 원 줘.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젠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세라, 민호, 다온은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세라는 가방 속에 모든 증거를 담아왔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캡처, 이체 내역, 이웃의 USB, 그리고 기태의 협박 녹음.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온이 세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끝낼게요. 세 사람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기태의 인생도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9시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세라, 민호, 다온은 창구 앞에 섰습니다. 가정폭력 신고하러 왔습니다. 다온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 이름, 관계, 피해 내용,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30분 뒤 형사 장도겸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전담 형사 장도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실로 가시죠. 네 사람은 조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장 형사는 의자를 권하며 앉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 기태의 폭언, 임신 중에도 계속된 학대, 그리고 100만 원 거래 사건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장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다온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 5개. 임신한 주제에 나가 죽어라. 돈만 처먹는다. 기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장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10개. 협박성 문자, 모욕적인 문자들이었습니다. 이웃 노미경의 녹음 파일. 100만 원 거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야, 내 마누라 살래? 100만 원에 팔게. 그리고 마지막 기태의 협박 통화 녹음. 1000만 원 줘.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장 형사는 모든 파일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협박죄, 가정폭력, 배우자 모욕 혐의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 체포할 수 있나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오늘 바로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장 형사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세라 씨, 용기 내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참는 게 아니에요. 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후 3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장 형사는 2명의 동료와 함께 출동했습니다. 세라의 집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기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기태는 헝클어진 머리에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기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배우자 폭력,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장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조용히 따라오시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 형사는 차분하게 수갑을 꺼냈습니다. 손 내밀어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다 조작이에요. 그건 조사받으면서 말씀하시죠.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민호 그 새끼 때문이지? 그 새끼가 꾸민 거예요. 욕설 그만하시죠. 그것도 다 증거로 남습니다. 장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이웃들이 문을 열고 구경했습니다. 노미경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의 눈빛이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기태. 그는 차 안에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기태는 의자에 앉아 형사 앞에 섰습니다. 박기태 씨, 당신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장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임신한 주제에 돈만 처먹는다. 나가 죽어라. 100만 원에 팔게. 1000만 원 줘.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기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당신 목소리 맞죠?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배우자를 모욕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장 형사가 이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100만 원 송금 기록. 이건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팔 생각은 없었다고요. 돈은 받으셨죠? 그건 그냥. 그리고 이틀 뒤에는 정민호 씨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셨죠. 협박하면서요. 그건 제 아내를 데려갔으니까. 당신이 먼저 판 겁니다. 장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기태 씨, 증거가 명확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기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체포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세라는 카페에서 민호, 다온과 함께 있었습니다. 장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라 씨, 남편분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 심사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세라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민호가 세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누나 잘하셨어요. 다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법정만 남았어요. 그것도 잘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세라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아기, 이제 안전해. 엄마가 지켜냈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라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세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다음은 법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한 달 뒤, 법정. 세라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더 불러왔습니다. 임신 8개월. 민호가 옆에서 세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기태가 들어왔습니다. 교도관 2명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구치소 생활로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기태는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세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라는 눈을 돌리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기태는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가했으며 임신 중인 아내를 금전으로 거래하려 했고 이후 협박까지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 임신한 주제에 돈만 처먹는다. 기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가 죽어라.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자 메시지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빨리 와. 안 그러면 너 후회할 줄 알아. 세 번째 100만 원 거래 녹음. 야, 내 마누라 살래? 100만 원에 팔게. 좋아요. 지금 바로 송금할게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으로 배우자를 거래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냥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협박 통화 녹음. 1,000만 원 줘.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시끄러워. 어쨌든 나한테 1,000만 원 줘.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이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다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정다운입니다. 다운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해자 전세라 씨는 임신 중에도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폭언, 모욕, 무시,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다운은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기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저를 100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온은 진술서를 내려놓고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판사님, 피해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농담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온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기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피고인도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는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세라. 다온이 다가왔습니다. 세라 씨, 잘하셨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세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당신은 이겼어요. 일주일 뒤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기태는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가했으며 협박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이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박기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3년을 명령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민호가 세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세라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봄, 복지센터 앞. 세라는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은서, 은혜로운 서쪽 하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라 선생님, 복지센터 동료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복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요. 아이고, 아기 정말 예쁘네요. 동료가 유모차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닮아서 예쁘겠어요.
세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는 세라. 책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석 달 전 그대로. 하지만 세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세라 선생님, 오늘 상담 예약한 건 있어요. 동료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시래요. 상담 요청하셨어요. 세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상담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눈가가 붓고 손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세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앉으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세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편이 매일 때려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화를 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갈 곳도 없고. 세라는 여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았어요.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폭언 듣고 무시당하고 임신 중에도 학대받았어요. 갈 곳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증거를 모았고 신고했고 법정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세라는 여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상담이 끝난 뒤 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유모차에서 은서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세라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너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민호야. 세라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누나, 오늘 상담 어땠어요? 좋았어. 나랑 비슷한 상황이더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는 정말 강해졌어요. 응, 덕분에. 세라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날 100만 원 송금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누나가 용기 내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손 내밀었어. 그게 시작이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서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야, 다온 누나는 요즘 어때? 바빠요. 케이스가 많대요. 요즘 가정폭력 상담이 많이 늘었대요. 그렇구나. 다음에 꼭 인사드려야겠다. 누나도 좋아하실 거예요. 저녁. 세라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연결해준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은서를 재우고 세라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오늘 상담했던 여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상담 감사했습니다. 용기 내볼게요. 세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함께 할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별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0만 원에 팔렸던 그날 밤, 경찰서로 향했던 아침, 법정에서 울렸던 판결,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은서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아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은서야, 엄마는 100만 원으로 자유를 샀어. 그리고 그 자유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야. 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100만 원으로 산 건 남편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자유였어. 그리고 이제 그 자유로 나 같은 사람들을 지킬 거야. 다음 날 아침, 세라는 다시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햇살을 받으며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세라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복지센터 문을 열며 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서가 깔깔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세라의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